농부소녀와 흙의 철학. 흙으로부터의 메시지. 제12편 흙의 역사, 생명의 여정. 복구 작업 마지막 날 하도연은 인상적인 사람을 만났다.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에서 온 이석진 교수였다. 50대 초반의 그는 정부 차원의 재해 원인 조사단의 일원으로 현장에 파견되어 있었다. 이번 토양 유실의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고 있어요. 약 15만 톤의 흙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교수는 GPS와 측량 장비를 이용해 현장을 조사하며 말했다. 15만 톤이요? 그게 얼마나 많은 건가요? 하도연이 물었다. 덤프트럭 1만 대 분량이에요. 이 모든 흙이 하루 만에 이동한 겁니다. 이 교수는 진흙이 쌓인 논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흙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흙이 처음 만들어진 건 수억 년 전의 일이에요. 암석이 풍화되어 흙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 교수는 진흙 속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화강암 조각을 보세요. 원래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었어요. 그것이 지각 변동으로 지표면에 노출되고 수백만 년 동안 비와 바람에 깎여서 조금씩 흙이 된 거예요. 하도연은 그 작은 돌멩이를 받아들고 경이로운 기분이 들었다. 이 작은 조각 속에 수억 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다니. 그럼 이 모든 흙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건가요? 맞아요. 지구 역사를 24시간으로 압축하면 흙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새벽 6시쯤이고 인류가 나타난 건 밤 11시 59분쯤이에요. 우리는 정말 늦게 온 손님인 셈이죠. 이 교수는 점심 휴식 시간에 하도연과 민경을 불러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빅뱅 이후 138억 년 지구가 만들어진 지 46억 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흙이 없었어요. 뜨거운 용암 덩어리였으니까. 그럼 언제부터 흙이 생긴 건가요? 약 35억 년 전부터예요. 지각이 식고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암석의 풍화가 시작됐죠. 하지만 지금 같은 흙이 만들어진 건 훨씬 나중이에요. 이 교수는 스마트폰으로 지질 연대표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생명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건 5억 년 전 캄브리아기부터예요. 그때부터 흙과 생명체의 공진화가 시작됐죠. 공진화요? 흙이 생명체를 키우고 생명체가 죽어서 흙을 기름지게 만드는 상호작용이요. 박테리아부터 시작해서 식물, 동물들이 흙의 성질을 바꿔왔어요. 하도연은 놀라웠다. 흙과 생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해왔다니. 그런데 교수님, 생명체들이 땅을 떠나 이동하는 일도 있었나요? 당연하죠. 지구 역사상 여러 번의 대멸종과 대이동이 있었어요. 주로 기후변화 때문이었죠. 이 교수는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억 5천만 년 전 페름기 대멸종 때는 전체 생물의 96%가 사라졌어요. 화산 폭발로 인한 극도의 온난화 때문이었죠. 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가 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온이 올라가고 가뭄이 들어요. 흙이 말라붙고 식물들이 죽어요. 그러면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동물들도 견디지 못해요. 살아남으려면 더 시원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죠. 반대로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겠네요. 맞아요. 빙하기처럼 가 강해져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얼고 땅이 얼면 역시 생명체들이 살 수 없어요. 이 교수는 휴대폰으로 빙하기 지도를 보여줬다.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때는 지금 서울 지역까지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당시 인류의 조상들은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해야 했죠. 인류도 기후 때문에 이동했다는 거네요. 물론이죠.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도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약 7만 년 전 아프리카가 건조해지면서 더 나은 땅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도연은 인류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다. 역사책에서 배운 민족 대이동이나 문명의 흥망성쇠도 결국 기후와 환경, 즉 물과 불과 흙의 균형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는 어떤가요? 한반도도 마찬가지예요. 빙하기에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몰렸고 간빙기에는 북쪽으로 퍼져나갔어요. 농업이 시작된 것도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안정되면서부터예요. 그럼 농업도 기후와 관련이 있군요. 당연하죠. 흙, 물, 불의 균형이 맞아야 농업이 가능해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이 교수는 주변 논밭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강진 지역이 농업에 적합한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온대 기후로 사계절이 분명하고 적당한 강수량과 일조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옥한 충적토가 있어요. 충적토요? 강이 운반해온 흙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토양이에요. 이번에 홍수로 떠내려온 흙들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충적토가 될 거예요. 하도연은 흥미로워했다. 재해로만 보였던 이번 홍수도 지질학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였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예요. 이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자연스러운 토양 형성이나 기후 변화는 수천, 수만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요. 하지만 인간이 일으키는 변화는 너무 빨라요. 자연이 적응할 시간이 없어요. 이번 홍수도 그런 건가요? 그렇죠. 30헥타르의 숲이 사라지는 건 자연적으로는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1년 만에 해치웠어요.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흙이 하루 만에 쓸려 내려간 거죠. 이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인류는 지금 지질학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어요. 인류세라고 부르죠. 인간이 지구 환경을 바꾸는 주요 요인이 된 시대예요.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글쎄요. 인간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하지만 그 변화가 너무 빠르고 파괴적이라면 문제죠. 결국 인간 자신도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교수는 잠시 멈춘 후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때문에 투발루, 키리바시 같은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정말이요? 네. 투발루는 해발 4m가 최고점인 나라예요. 해수면이 조금만 올라가도 나라 전체가 바닷물에 잠겨요. 이미 많은 주민들이 뉴질랜드로 이주하고 있어요. 하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나라 전체가 사라진다니.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예요.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1m 이하 저지대거든요. 해수면 상승과 함께 태풍이 강해지면서 매년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대부분 인도로 넘어가려 하지만 쉽지 않아요. 기후 난민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국제법상 정식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요. 이 교수는 한숨을 쉬며 계속했다. 네덜란드처럼 선진국들은 제방을 높이고 간척지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결국 땅을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죠. 이것도 물과 불의 균형 문제네요. 맞아요. 지구온난화로가 강해지니까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지가 바다에 잠기면서 사람들이 살 땅이 줄어들죠. 결국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해요. 하도연은 인류사의 관점에서 생각해봤다. 빙하기에는 추위 때문에 남쪽으로 이주했고 지금은 해수면 상승 때문에 내륙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도연은 이 교수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1년간 농사를 지으며 느꼈던 자연의 리듬과 인간의 개발 속도 사이의 괴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야죠. 급하게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연이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흙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흙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흙은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지구의 보물이에요. 하지만 파괴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한 번 잃으면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날 저녁 하도연은 긴 일기를 썼다. 오늘 이석진 교수님께 지구와 흙의 역사를 들었다. 빅뱅 이후 138억 년, 지구 탄생 후 46억 년, 흙의 탄생 후 35억 년.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이다. 수억 년에 걸쳐 암석이 풍화되어 흙이 되고 그 흙에서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다시 흙을 기름지게 만드는 공진화. 이 모든 과정이 물과 불과 흙의 절묘한 균형 속에서 이루어졌다. 가 너무 강하면 가뭄과 사막화로 생명체들이 이주해야 했고 가 너무 강하면 빙하기로 역시 이주가 불가피했다. 인류 역사도 기후변화와 환경변화에 따른 끊임없는 이동의 역사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투발루, 키리바시 같은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사라지고 있고 방글라데시 같은 저지대 국가에서는 수백만 명이 기후 난민이 되고 있다. 과거의 빙하기처럼 현재 지구온난화도 대규모 인구 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농업이 시작된 것도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안정되면서부터라고 한다. 안정된 기후와 비옥한 흙이 있어야 농업이 가능하다. 강진이 농업에 적합한 이유도 온대 기후와 충적토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인류는 너무 빠른 속도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자연의 시간은 수천, 수만 년 단위인데 인간의 시간은 몇 년, 몇 개월 단위다. 이 속도 차이가 문제다. 이번 홍수로 15만 톤의 흙이 이동했다고 한다.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흙이 하루 만에 제자리를 떠났다. 이것이 인류세의 현실이다. 결국 인간도 물, 불, 흙의 균형에 의존하는 존재다. 그 균형을 파괴하면 인간도 이주하거나 멸종할 수밖에 없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흙의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이런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인간의 자리를 겸손하게 찾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 역사에서 보면 방금 전에 나타난 존재다. 하지만 지구 환경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일기를 쓰고 나서 하도연은 창밖의 별을 바라봤다. 저 별빛들은 수십, 수백 광년 전에 출발한 빛이었다.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지구의 46억 년도 짧고 인류의 역사는 순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의미는 있었다. 흙을 사랑하고 흙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 그것이 비록 우주적 시간에서는 찰나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소중한 가치였다. 내일부터는 새해가 시작된다.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깊이 생각해봐야겠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와 46억 년의 지구. 이 역사 속에서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